네, 월요일 마스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 지지자들이 외친 건 한동훈이 아닌 도토리였습니다. 도토리는 대통령과 초성이 같죠. 한 전 대표의 대권 행보를 지지한 겁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한 한 전 대표. 출간한 책에 일일이 사인도 하면서 스킨십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대표도 책을 들었습니다. 책 5권과 함께 본회의장 당상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변화의 기로에 선 장동혁 대표, 위기의 당을 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기로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의 선택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또다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블로그에 가면 쓰고 있는 한 이중의 얼굴을 가진다. 근데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블로그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건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익숙치 않은 게 아니라 예. 처음 보는 거죠. 처음인가요? 어떻게 예. 보면 당무감사위원장은 재판장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검사와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저분이 지금 그전에는 저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날은 뭐라고 그랬냐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 예. 그 임자도 죽이겠다라는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해서 뭐 수천 명, 거의 1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거를 보고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을 쓴 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당무감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자기가 징계하겠다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블로그에다 저렇게 공격을 하는 사례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그 장해찬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예. 저희를 그 한동훈계를 고름이라고 하면서 연말까지 짜내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의도연구원이라는 곳이 거기 부원장이 그렇게 그 전직 당 대표와 그리고 저도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만 전직 지도부를 고름으로까지 비교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요? 저는 뭔가 지금 당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저 분들을 임명한 분은 장동혁 대표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무감사위원장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보세요? 매우 이례적이죠. 당무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갖고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건데요. 이걸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그 정책으로도 민감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어떤 명예나 그 또 개인정보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조사 결과는 비공개로 해서 당 지도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도부가 이것을 윤리심판원으로 이첩하거나 예. 또는 그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징계를 결정하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사 내용을 갖고 또는 조사 대상자를 갖고 정치적인 그 전면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그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저 표현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중인격자라는 의미가 제일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 아마 당원 게시판에 당 대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명의를 활용해서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어떤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차원에서 공격을 저 내용을 쓴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런 식으로 당무위원장이 정치 공세에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은 조사 결과의 어떤 객관성이나 또는 편향성을 도리어 증폭시키는 그러니까 저 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 입장에서는 도리어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토크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 여기서 한 전 대표의 발언을 먼저 좀 볼게요.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고요. 또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이거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다고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상원 윤리위원장 전 윤리위원장. 전 윤리위원장께서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정당에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다라는 것들을 뭐 강력하게 암시적이지만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당에서 말을 탄압하는 것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나치당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그 이전에 하신 바가 있어요. 예. 그 비슷한 거죠.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그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당의 대표이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그 당 대표로서는 처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 본인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시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신 것 같은데 들고 가신 책이 민주주의와 뭐 헌법 이런 책을 많이 갖고 올라가셔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당내에 있는 같은 당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민주적인 그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임명하시면서 저렇게 뭐 자유주의와 자유론 저런 거를 그 야당에다 그 민주당에다 얘기하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내 민주주의부터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쭈면 어제 그 현장에 네, 계셨죠? 있었죠. 예. 도토리 하는 거는 도토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거 대통령과 디귿, 리을. 디귿 리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팬들 이른바 지지자들은 예.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보수가 부활하자, 보수 어게인을 하자 뭐 이런 그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위원께는 뭐라고 하던가요, 지지자들이? 힘내라고 그러죠 뭐. 예. 위로를 많이 받으셨군요. 예, 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저 옆에 있었는데 예. 저게 이제 현장에는 아시다시피 1600석이 8분 만에 다 그 표가 동이 나서 예.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서 또 옆에 440석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 스크린으로 중계를 했는데 아. 저분들은 그 현장에 1600명에도 못 들어가고 430명에도 못 들어간 분들이 나와서 복도에서 이제 저희가 꽁 대신 닭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이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예. 행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미안하니까 와서 3시간씩이나 저기서 복도에서 기다려줬던 분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상대 당에서는 지금 이 장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장동혁 대표 직격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유 어떻든 간에 두 사람 간에 이제 그 당내 그 권력을 놓고 싸움이 붙은 거죠. 예. 그 전 대표와 현재 대표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은 한때 한 배를 탔었지 않습니까? 예.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도 했었고 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같은 소위 한동훈계의 대표 주자로 해서 수석 최고위원, 1등 최고위원이 됐었던 관계였는데 지난해 이 탄핵과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좀 갈라서면서 이제 아예 원수지간처럼 저렇게 돼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뭐 저 당내에서 경쟁이거나 뭐 또 갈등을 갖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직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당 대표와 자신의 권한을 사적인 그 어떤 정적을 라이벌을 제거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토크 콘서트 통해서 자신의 세를 직접적으로 과시하는 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내 실제 이제 현역 의원이라든지 예. 당내 기반은 장동혁 대표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 정치인으로서의 대중적 기반을 활용해서 일종의 위력 과시로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측의 어떤 갈등이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의 그 당 상황을 봤을 때 정치력 부재는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꼭 저렇게 그 어떤 뭐 법적 심판대에 올려서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심판원에 올려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전직 대표를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진들의 어떠한 그 정치적 노력도 부재한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예.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그 당의 갈등이나
당의 어떤 분열 상황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내부 정치력의 부재, 한계를 지금 노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오늘 아침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잠시 후에 좀 다뤄보고요.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게시판 논란 감사를 중단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저는 뭐 당사자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래 12월 23일 날 하기로 했던 예. 그 당무감사위원회 회의 이것을 거기서는 그냥 다른 부분만을 논의를 하고 단계 예.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정작 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그건 오버다. 우리는 뭐 계속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너무 월권을 하고 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상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글쎄,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변화를 하겠다, 달라지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뭐 제가 페북에 쓴 얘기가 나옵니다만 예. 본인이 그렇게 변화를 하고 달라지고 그 중도층에게 이제 좀 소구력을 갖고 다가가겠다 하려고 하면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계몽령 그 비상계엄 때문에 본인이 계몽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헌법재판소 문 닫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런 분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저렇게 그 돌로 들이받는 소를 쳐 죽이겠다라느니 아니면 무슨 뭐 가면으로 살아가고 있다느니 저런 식의 얘기들을 개인 블로그에다 계속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름을 실명으로 익명 게시판에 있는 거 실명으로 다 공개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 주장이 그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만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마치 무슨 결정권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신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범법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을 계속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변화를 하겠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은 아마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른바 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여러 가지 반발 그리고 또 이런 의견들이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페이스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징계 역풍 없다.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혹시라도 속도 늦추거나 보류하면 더 큰 분란의 불씨를 남겨두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어쨌든 저도 뭐 지난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 뭐 또 그 당사자인데 예. 어쨌든 징계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치적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을 징계 절차로 가는 거하고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부적절한 경우도 사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당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그 당 밖에서의 발언이 당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징계보다는 그 사람에게 주의라든지 또는 정치적 사과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바로 징계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해찬 씨가 이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잖아요. 저도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연구원, 띵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정무적 상황에 대해서 정쟁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정책적 사안과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정책적 사안이 부딪혔을 때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나 띵크탱크 관계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건 맞지만 지금 당내 정쟁적 사안을 갖고 외부에 자꾸 입장을 내고 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연구원까지 정치화, 정쟁화 대상이 되면 그건 제가 보기엔 당의 질서나 기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윤리감사 관련 업무를 하는 쪽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쪽도 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예. 계속 싸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요. 대안 없이 음식점 간판 바뀐다고 영업 잘 되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까지도 시사한 바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에둘러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지자체장도 그렇고요. 지방선거 예비 주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뭐 이름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정복 시장도 계속해서 장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 화답이 올까요? 신호가 올까요? 장 대표 쪽에서? 화답이 안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12월 3일도 이게 이번 기회 지나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하고 절연을 하자라는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었잖아요. 예. 25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공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투톱이라고 얘기하는 송원석 원내대표조차도 부대표들을 뒤에다가 배석을 해서, 근데 그분들이 다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그 비판을 했었고, 그다음에 육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예. 심지어는 폭정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라고 얘기했던 윤한홍 의원도 있었고, 예. 찐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찐윤 의원이 내가 그 찐윤이었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안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장동혁 대표만이 저렇게 나 홀로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필리버스터 얘기하면서도 그 내용 보니까 예. 그 헌법재판소 판단은 잘못된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변화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저렇게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는 자치단체장들도 현장에서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전멸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버티시는 거가 과연 정치적으로 저게 어떤 결과를 빚어올지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예. 지난 19일에 충북 도당 연설에서 장동혁 대표가 저도 계엄 해제안에 찬성했다.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나라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말 안에 좀 뭔가 바뀌는 태도가 나올까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현재로서 않는다. 이미 많이 기회를 놓쳤고요. 사실은 지난 12월 3일 1년 됐을 때 그때 뭔가 단호하게 입장을 내고 절연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시기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사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수도권에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또 장동혁 대표가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심각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 입장에서 매우 절제된 얘기를 했는데, 내년 3월쯤 돼서 진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입장 표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도리어 당의 내용은 그때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 과연 지속될지 아니면 큰 파국에 직면하게 될지는 시간은 빠르면 내년 2월 중순, 늦으면 내년 3월 초순쯤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단체장들은 현장에서, 특히 수도권은 스윙보터인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도저히 이 국민의힘 노선이나 지도부 갖고 선거를 못 이긴다 하면 예. 도저히 못 참죠. 그 상황이 되면요. 아마 내년 1월 말 그리고 2월 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예.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뭐 판결문도 내용도 나오고 공소장 내용도 다 나오고 이렇게 될 경우 저는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아니 윤 어게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이번에도 대패하게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진짜 일각에서는 야 이러다가 정말 옛날에 뭐 누군가 얘기했던 이해찬 씨가 얘기했던 대로 야 민주당 한 20년 30년 집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떠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가 그런 민심이나 이런 것들에 다 귀를 막고 계시면 어쩌겠다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요. 예. 일단은 지금 이 시각은 필리버스터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고민은 못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뭐 1심 말씀하신 체포방해혐 1심이 1월 16일이니까 뭐 그때라도 더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